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인데, 요즘은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만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국민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은 불과 27%입니다. 27%고 반대하는 여론이 60%입니다. 자, 특히나 이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더 많았고, 가장 반대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공정, 정의 내세울 자격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회 전반에 우리 서민층이나 또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 이런 것을 다 여론에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조국 파장이 오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존 스누라이프 게시판, 베스트 게시판에 상위에 올려진 뉴스 댓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누라이프에는 서울대학교 졸업생 또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죠.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009년 2학기 형법 2 강의 시간, 모 교수님은 자신의 수업 시간에 따님을 얘기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해 골치가 아팠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양과 가를, 성적 매길 때 양과 가를 받는 양갓집 교수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교수가 딸이 공부를 못해서 양가를 받아와서 양갓집 교수라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밴드만 해서 전자 발찌라도 채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음악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밴드, 그러니까 전자 발찌라도 채우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따님이 이번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로 합격했다는 자랑을 하셨고, 수업을 들은 학생이 진심을 담아 박수로 축하해 드렸다. 그리고 10년 후 이렇게 끝납니다. 짐작하시겠지만은 모 교수님은 당시 조국 법대 교수였고,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수시에 합격했다는 자랑을 한 딸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그 딸입니다. 자, 지금 10년 후 어떻게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공부를 못해서 양갓집 교수 또 밴드만 했다, 전자발찌라도 채우고 싶었다, 그렇게 했던 고려대 딸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과정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응시를 하면서 허위 스펙을 또 기재를 하거나, 또 불분명한 그런 스펙을 기재를 하고, 또 부모의 인맥에 의해서 쌓은 스펙을 막 기재를 했습니다. 세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은 너무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단국대 병양 논문에 인턴 2주하고 제1저자로 올라갔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주대에서 또 3주 인턴하고 논문에 3저자로 올라갔고, 이런 스펙들, 부모가 개입 안 했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스펙들을 쌓아서 대학에 들어갔죠. 또 심지어 UN 인권이사에 인턴십도 했는데, 그거는 고교생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관이 또 조국 후보자가 한국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일 때 같이 자문위원을 했던 사람이고, 또 심지어 조국 교수가 주관한 세미나에 인턴으로 참여를 해서, 아버지가 하는 거기 인턴으로 참여해서 그것도 자기 소개서에 쓰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 놓고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서울대 법대에 공정하게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들어갔던 그런 학생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 또 위장술 이런 것을 사용해서 대학에 들어간 그 정황입니다. 지금 의혹들이고 정황이죠. 그런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 제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위장술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꼼수에 의한
대학 입학을 하고 대학생들 앞에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마치 어떤 상당히 공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뭐 들어간 것처럼 자 이렇게 위장을 했죠.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그 꼼수와 이장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이 눈점을 흐리면서 비켜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뭐 그 운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뭐 재산 덤납이 아니라 채무 면제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학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문제도 지금 사모펀드는 정체가 거의 탄로났죠. 가족펀드입니다. 가족펀드고 그 민정수석 되고 나서 2달 후에 조성한 펀드, 그러니까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나서 펀드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도 뭐 본인대로 손을 떼겠다. 공익재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익재단에 뭐 맡기는 게 아니고 그렇지 기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위장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위장 투자, 지금 말씀드린 사모펀드, 또 위장 전입, 딸이 초등학교 재학 시점에 송파구로 전입한 그런 이유, 또 위장 매매, 해운대 아파트, 또 위장 소송, 그 운동학원 관련, 그 위장 소송을 위한 위장 이혼, 동성 부부, 이런 여러 가지 위장설이 나왔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막판에 지금 막바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하지만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할 거냐, 이틀 할 거냐, 사흘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다시 좀 현혹하기 위한 그 위장과 꼼수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8월 26일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은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무산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사흘 동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규정된 사흘 동안 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하루만 열자는 거고 바른미래당은 그 중간에 이틀 하자는 입장인데 이 팽팽한 줄다리기 하면서 혹시라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게 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야당들에게 공세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방법을 찾겠다. 이것은 또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국민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하지 말고 국민청문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청문회를 뭐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한국기자협회 또 한국방송기자협회 이거 주관에 해달라고 뜨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자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인데 자 이것은 피해각입니다. 기자협회가 주관을 하면은 국회하고 달리 기자들은 취재를 하는 것이고 그 취재를 해서 진술을 팩트를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협회에서 기자들에게 청문을 하라고 인사청문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뭐 법적으로도 아무런 없죠. 규정도 없거니와 기자들에게는 자료 제출을 해달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각 기관에 정부기관에 자료 제출을 해달라 강제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책 특권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이 되죠. 그런데 기자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또 하나는 위정을 해도 조국 후보자가 위정을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면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죠. 위정을 하면은. 근데 기자들이 하면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다 거짓말해도 나중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날만 넘겨버리면. 자, 그런 맹점들을 이용을 해서 기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사청문회 단 하루를 하더라도 사흘을 하면 제일 좋고 하루를 하더라도 반드시 국회에서 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쨌든 조국 후보자는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국민들에게 유감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뺐습니다. 딱 딸 문제, 딸의 부정 입학 문제, 또 부정 장학금 수령 문제,
딸 문제만 가지고 둘이 뭉실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뭐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한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좀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사퇴하는, 후보자직에서 사퇴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딸 문제에게는 내가 아버지로서 좀 많이 했다, 좀 많이 한 정도가 아닌데 어쨌든 조국 후보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가진 부모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동정심이 좀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자식 가진 부모 심정은 다 이해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꼼수, 위장술로 피해가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뿐이 안 보이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고, 웅동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나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위장전입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장술, 이 꼼수, 여기에 또 국민들이나 아니면 야당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뻔합니다. 조국 후보자 과거 발언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법대 교수 시절이었죠. 2010년에 그때 당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가 불거졌었죠. 특채 문제가 불거졌고, 이 사태를 앞두고 있을 때 유명한 당시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조국 서울법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다.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한다. 장관이 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사태를 앞두고 있을 때 사과한다고 싹싹 빌 때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한다. 착각하지 마라.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2016년 12월 1일에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2016년 12월 1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한창일 때죠.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그때 그 시점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은 개가 무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이 말은 중국의 루신의 말입니다. 루신이 1929년에 한 말인데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무태 나와서 다시 사람을 문다. 저는 이 말을 지금 사퇴를 거부하면서 꼼수와 위장술로 장관이 데려가는 조국 후보자에게 되돌려줘도 본인이 2016년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되돌려줘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